자, 지수의 확장 브랜치 파트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화면을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로 합시다. 자, 1이 아닌 세양수 AB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쌍의 개수니까 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일단 M과 N에 대해서 어떤 식이 나올지를 일단 봐야 되고, 약간 부정방정식의 느낌도 강하게 좀 드는 거고, 하여튼 가나다를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가를 보시면 루트 A는 B의 M제곱이다 라고 했거든요. M제곱근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소리죠. B를 M제곱 했을 때, 미안해요, 루트 A를 M제곱 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4제곱근 B는 C의 N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4제곱근 B에다가 N제곱을 시키면 그게 C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C는 A의 8제곱의 4제곱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C의 4승은 A의 8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식을 다 쓰고 보니까 요 친구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로 바꿀 수 있죠? C는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뭔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 위에도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이 두 개를 뭔가 연립함으로써 M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던 식을 A의 루트 M승이니까 2분의 M승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을 B의 4분의 N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제 A라고 하는 거를 바꿔도 되겠죠. A라는 거를 바꿉시다. B의 8분의 N승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B의 8분의 N승에다가 전체 2분의 M승을 걸었을 때 B가 되죠. 즉 B의 16분의 NM승이 B의 1승과 동일하니까 결론적으로 16분의 NM이라고 하는 게 1이니까 NM은 16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M과 N의 순서쌍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지금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1은 안 돼야 되니까 2, 8 있겠죠. 그 다음에 4, 4 있겠죠. 8, 2 있겠죠. 그래서 요거 3개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1, 16, 2, 8, 4, 4, 8, 2 그러니까 이 MN이 16의 약수들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 약수가 몇 개 나오나요? 5개 나오죠. 5개. 근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데 16은 안 되죠. 왜냐하면 16이 된다는 건 1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서 이제 3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요거이고 요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는 K라고 잡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 A의 X승이라는 게 K가 되고 B의 Y승이라는 게 K가 되고 3의 Z승이라는 게 K가 됩니다. 선생님 왜 도대체 K라고 잡아야 되나요?는 이거는 스템에서 제가 7번 문제 풀면서 설명을 정말 열심히 드렸었죠. 밑이 같게끔 둬야 된다 뭐 이런 워딩을 했는데 다시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요 과정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 지수에 있는 애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A라고 하는 게 K의 X분의 1승이고 B라고 하는 게 K의 Y분의 1승이고 3이라고 하는 게 K의 Z분의 1이니까 여기 역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제 Z의 5승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Z의 5승을 하려면 여기도 5승을 때려줘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곱하고 그게 얘면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곱하면 K의 X분의 1 플러스 Y, 조금 더 정리를 합시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승 될 거고 그게 K의
Z분의 5승이랑 동일하다 했으니까 3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것은 243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k분의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자, 이것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죠.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f6이 3이라고 했으니까 6을 집어넣어 보시면 6의 k분의 4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6은 거듭제곱수가 아니죠. 그냥 2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이 k라는 녀석이 뭐가 오면 돼요? 4의 약수가 와주시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4의 약수가 1, 2, 4거든요. 그러니까 4의 약수의 개수인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사고가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고가 필요하냐면 K에는 얘의 약수가 들어오면 되겠구나. 근데 4의 약수는 3개로 고정돼 있잖아. 8개가 된다는 거는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걸 풀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었나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풀지 않았나요? 거듭제곱수면 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숫자를 키울 수 있으니까 여기가 4더라도 4 중에서 4의 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는 4의 배수를 찾아내면 그냥 끝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로직들, 이런 경험들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fn은 8이라고 했으니까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뭔가 약수일 거야. 약수의 개수일 거예요. 그럼 약수의 개수가 일단 8개가 되는 거고 n의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그것 중에 제일 작아야 돼. 근데 지금 현재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밑이잖아요. 그래서 이 밑이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거듭제곱수가 와야 되겠죠. 거듭제곱수가 지금처럼 오지 않았을 때, 아까 F6 같은 상황은 거듭제곱수가 아니니까 3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4 이런 애들만 와도 뭘로 바뀌냐면 2에 K분의 8이니까 8의 약수로 바뀐다고. 그럼 1, 2, 4, 8이니까 4개가 될 거 아니야. 그쵸?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FN이 8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2의 거듭제곱수를 제일 최소로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결국에 얘가 임의로 적을게요. P의 Q승 이런 걸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제일 작아지려면 P 자체가 작아지면 되잖아. 왜냐면 얘는 높여야 돼. 얘는 높여야 여기 있는 4랑 곱해져 가지고 약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의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얘가 이제 2의 몇 제곱승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결국 4의 배수가 나오는데 4의 배수 중에서 약수가 8개 중에 제일 작은 걸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8 이런 애들은 4개가 될 거고, 16 아까 5개였지, 32 이거 몇 개야? 6개가 되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이게 2의 5승이니까 이건 2의 4승이니까 1, 2, 4, 8, 16 이렇게 5개죠. 하나씩 늘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64면 어떻게 돼? 64면 얘가 7개가 되죠. 2의 6승이니까. 그 다음에 128이 되면 8개가 되겠죠. 비로소 128이 될 때가 8개라. 그러면 128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32를 곱하면 되죠. 여기 32. 잠깐만요. 제가 좀 쉽지 않겠네요. 거듭제곱으로 갈 필요가 굳이 없는데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제가 너무 조금 성급했네요. 그러니까 4의 배수 중에서 라는 말은 동일하니까 4의 배수 중에서, 그렇죠, 그렇게 할게요. 4의 배수 중에서 그 약수가 이제 8개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4의 배수니까 3 이런 애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12,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와서 3 곱하기 4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2의 제곱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도 나쁘진 않겠지. 근데 여러모로 어떻게 잡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플러스 1 되면 4가 되고 플러스 1 되면 2가 되니까 2개 곱하면 8이잖아 무조건. 이해되시죠?
제일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에 8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1 곱하기 8도 있고 하지만 2 곱하기 4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럼 지수에서 하나 추가를 시켜서 2가 돼야 되니까 원래 기존에 1이었을 거고, 추가를 시켜서 4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은 3이겠지. 그래서 뭐 2의 1승, 3의 3승 이건 더 크잖아. 2의 3승, 3의 1승 이게 더 작잖아요. 그래서 얘로 채택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려면 이 친구가 이제 몇 승이면 되냐? 지금 얘가 요게 2의 2승을 갖고 있으니까 2의 1승과 3의 1승이니까 6승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 n이라는 값 자체가 2의 6승이면 이거에 k분의 4승이니까 2의 k분의 24승이 될 거고, 얘는 2의 몇 승이죠? 3승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6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해석만 잘하시면 금방 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이참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묻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라는 건데, 가를 먼저 해석할게요. 가를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제로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라는 걸 좀 체크를 합시다. 그 다음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는 것도 포인트를 조금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중근으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은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의 n승은 6이거나 또는 fx는 제로거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해가 나오고 여기서 해가 나서 이거 합쳐서 지금 알파 베타 이렇게 중근 두 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어떤 형태냐면요, 이 형태예요. 64의 n제곱 근의 형태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실근이라고. 그래서 64의 n제곱근 중에서 이제 n을 먼저 볼 거 아니야. 얘가 홀수냐 얘가 짝수냐인데, 생각해봐. 만약에 홀수가 되면요 무조건 실근은 1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3개 정도 나와줘야 이 두 개를 합쳐서 4개를 만들고 각각의 중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fx는 제로라고 하는 녀석은 2차 방정식입니다. 끽해봐야 2개라는 거죠. 절대로 4개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어야 돼. 홀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결국 짝수밖에 안 되고 64는 양수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항상 2개가 나올 거고, 그 2개는 각각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다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체크가 가능하시겠죠. 괜찮나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두 실근을 가졌죠. 여기서도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근으로 가졌을 때 이게 각각 2개씩 있는 거니까 중근을 갖게 되는, 즉 실근은 중근이다,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x는 제로가 이 2개의 근을 또 가지고 있으면 다 합쳐서 얘 근도 이거고 얘 근도 이거니까 이게 각각 2개씩 있는 중근의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fx가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이제 음의 정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려면 fx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 fx의 식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근을 요걸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로.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표현을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렇게 두고요. x 플러스 n제곱근 64 이렇게 두면 합차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계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64의 n분의 1, 얘가 2의 6승이니까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여기도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의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 제곱은 이제 여기가 12승으로 바꾸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참수를 생각하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0 넣으면 돼요. 그냥 결국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그 꼭지점이자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를 찍어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음의 정수인데 음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면 된다. 그쵸? 얘가 정수가 되면 되겠죠. 얘가 정수, 양의 정수면 되겠죠. 0 안 되나? 0 안 되죠. 2의 n분의 12승이 어떻게 0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0을 제외한 양의 정수니까 그냥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된다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얘가 자연수가 되면요, 음수랑 곱해져서 음의 정수가 돼버립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요, n분의 12가 자연수면 돼요. 그래서 n분의 12가 자연수면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12의 약수겠죠. 그래서 12의 약수니까 다 적어봅시다. 1, 2, 3, 4, 6, 12 이런 애들이 되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가조건에서 n은 짝수만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 제외해주고 3 제외해주는 거죠. 남아있는 짝수를 더해주면 6이고 12니까 24.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4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브랜치 해설 강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잘 정리하시고 제발 제가 설명한 그대로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게끔 열심히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습관 보시면 여기에 막 이렇게 정보들에다가 밑줄 치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또한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건을 읽고 문제를 이해하려고, 문제를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최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조건 해석하고 이런 것들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연습을 하면 대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